루이 14세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루이 14세는 정말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 애첩으로 거느렸고 아름답다 그러면은 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오늘 내 방으로 그러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사랑도 가볍게 했습니다. 누구의 부인이든 상관없이 아름답네 그러면 내 방으로 뭐 이랬던 남자죠. 그런 거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루이 14세가 목숨 걸고 사랑했다는 여인이 있다고 하니 이거 좀 약간 의아한 얘기입니다. 루이 14세 당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요. 유럽에 있는 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루이 14세는 멈추지 않는 여성 편력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루이 14세가 그래도 순수했던 적이 있었겠죠. 네, 여러분 그 시절로 한번 저랑 함께 가보시겠어요? 루이 14세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5살 때 아빠가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누구 보호 아래서 자라게 되냐면은 엄마 보호 아래서 자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빠 역할을 했던 사람은 마자랭 추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자랭 추기경이 엄마랑 상의해서 국사를 영위하면서 그다음 왕실 문제도 이 마자랭 추기경과 안느 왕비가 다 알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요 마자랭 추기경에게는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누이 동생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살아오고 있었죠. 마자랭이라고 하는 이 추기경도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외교관 역할을 하면서 프랑스 왕실에 왔다가 리슐리의 추기경 눈에 딱 들어서 자네 프랑스에 뼈를 묻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모든 권세를 약속해주지. 그래서 마자랭이 좋습니다 라고 해갖고 이제 프랑스에 남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여동생은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과 사별하면서 살아갈 대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한테 SOS를 날렸더니 와라 내가 다 챙겨주마. 그래서 이탈리아에 살고 있던 여동생이 딸 5을 데리고 프랑스 궁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정 사람들이 됐는데 근데 그 딸들이 너무 예뻤다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나이는 로라 빅토리아가 루이 14세보다 2살인가 많고요. 그다음 올랭피아가 루이 14세랑 동갑이고 마리 만시니는 1살인가 어려요. 그리고 오르탕스 마리 안나는 좀 나이가 한참 아래고요. 프랑스 궁정에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모두가 다 이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유명해졌죠. 그래서 마자랭의 조카들이란 뜻으로 마자리네트라고 불렸어요. 하여간 이 처자들 모두가 나중에는 유럽에 있는 명문가 귀족들 그런 사람들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유명한 인사들이 됐죠. 그리고 이들이 낳은 자식들이 유럽의 여러 왕가에 가고 막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처자들이 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사진을 제가 뽑아놨죠. 그 마리 만시니. 이탈리아 말로는 마리아 만치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마리 만시니가 어렸을 때는 제일 못생겼대요. 그런데 딱 사춘기에 딱 접어들 그런 무렵에 싹 꽃이 피어난다랄까? 그런 식으로 다른 자매들은 정형화된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데 아주 독특하면서 신비로운 그런 미모를 뿜어내기 시작했어요. 루이 14세하고는 어린 시절에 소꿉놀이 하던 그런 사이들입니다. 다. 사춘기에 딱 접어들던 무렵에 너무나 이뻐진 거죠. 마리 만시니. 그래서 루이 14세도 점점 좋아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루이 14세가 누굽니까? 프랑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에서 왕이 될 그런 몸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루이 14세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다들 경쟁도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 승자가 마리 만시니가 된 거죠. 그래서 둘이 썸을 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루이 14세가 여자를 알고 있었던 그런 나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마리 만시니는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처자다 보니까 뭐라 그랬냐? 저를 갖고 싶으시면 왕관을 가져오셔야 돼요. 뭐라 그랬대요. 참 루이 14세 진짜 속 탔을 것 같습니다. 속 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한다 그랬는데 네 감사한데 저를 갖고 싶으시면 왕관을 가져오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루이 14세가 알았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는 엄마 안느 도트리슈를 맨날 쫄랐죠. 나 마리랑 결혼할 거야 막 이렇게 맨날 쫄랐겠죠. 그 다음에 엄마가 안 돼 그랬더니 또 이제 마자랭 찾아가가지고 아니 조카 딸을 나에게 주시오 맨날 그랬겠죠. 둘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을 넘지 않는 연애를 한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달밤에 궁정을 거닐면서 자 좀만 기다려 내가 왕관을 가져올게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서로 손잡고 다니고 뭐 그래서 둘 사이에 소문 다 났죠. 이제 궁정에서는 둘이 좋아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잘 때는 서로 자기 방으로 가서 자는 걸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둘이 너무 그런 식으로 죽고 살고 못 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누구냐면은 마자랭하고 안느 도트리시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왕가의 결혼이라는 건요, 그냥 왕실에 있는 궁정의 여인하고 왕이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공주나 왕녀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할 때 그야말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지참금을 얻게 되는 기회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예를 들면 스페인 공주가 프랑스 왕에게 시집 오려고 하게 되면은 스페인 기둥뿌리 하나 뽑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땅덩어리 하나 갖고 오든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 만시니랑 결혼하게 되면은 생기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거는 불가능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기준으로. 그래서 펄쩍 뛰면서 둘 다 안 된다라고 했던 건데, 근데 둘 다 좋아가지고 죽고 못 살고 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결혼시켜 버립시다 라고 해가지고 스페인 왕가 쪽에, 원래 안느 도트리시가 스페인 왕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뻘 되는 애죠. 걔를 시집 오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마리 테레즈라고 하는, 스페인에서는 펠리페 4세의 딸입니다. 펠리페 4세의 딸이 루이 14세의 왕비로 오게 된 겁니다. 당연히 뭘 챙겨왔어요? 지참금을 엄청나게 챙겨왔겠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 왕실이랑 프랑스 왕실이 서로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게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이제 루이 14세 마리 테레즈를 아내로 받게 됐는데, 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두 연인이시죠? 그래서 루이 14세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 마리 만시니가 있고, 좀 이따 결혼해야 되는 남자 루이 14세가 있어요. 루이 14세는 이런 결말은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겠죠. 당연히 자기는 마리 만시니랑 결혼한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리를 지켜줬고 지금까지 그랬는데, 둘이 결혼식을 앞두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둘이 그냥 울고 또 울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루이 14세로서는 마리 만시니를 보낼 수가 없죠. 내가 너를 아내로서 맞이할 수 있는 운명은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대신 평생 나의 곁에서 살아달라 라고 하죠. 그랬는데 마리 만시니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했다는 거죠. 루이 14세 가슴에 못을 박은 거죠.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 만시니도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당신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나를 왕비로 삼아줄 그럴 권한은 없군요 라고 이제 울었다고 하죠. 참 뭐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 루이 14세가 대단히 활달한 성격이고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리 만시니랑 연애하기 전에 연애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 만시니를 사랑하면서부터는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했던 순정남이 됐었던 거예요. 순정남.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자기의 사랑을 지지해주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결국 마리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미련은 있었겠죠. 어쨌든 마리를 자기 곁에 두고서 자기가 지켜주리라,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자랭과 엄마인 안느 도트리시는 어림없지라고 하면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마리 만시니를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귀족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후다닥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루이 14세는 가슴속에 응어리가 졌어요. 응어리가 졌는데, 그래서 이제 루이 14세가 그 뒤로 완전히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런 정도까지 사람은 아니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 복수를 하고 말겠어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여성 편력을 그냥 미친 듯이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이 14세의 여성 편력은 유명합니다. 그 시기가 마리를 빼앗기고 난 이후예요. 여러분, 근데 마리는 시집을 갔는데 잘못 갔어요. 뭐냐면 이탈리아의 콜론나 집안이라고 하는 그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남자가 일단 그 마리를 의심했죠. 마리를 의심한 게 뭐냐면, 아유, 루이 14세랑 그렇고 그런 사이로 결국은 사정이 그러그러해서 버려진 여인을 내가 떠안게 됐구나. 그래갖고 결혼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아내를 막 구박했는데,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마리가 한 번도 남자와 잔 적이 없는 그런 여자였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남편이 깜짝 놀라긴 했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풀어지긴 했는데, 워낙에 성격이 좀 괴팍한 남자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조금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마리를 완전히 뭐 구타하고 구박하고 막 그러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가 뭐라 대들면은, 그러면 너 좋아하는 그 왕에게 가가지고 하소연 해보든가, 그러면서 더 막 때렸다고 그러죠. 그게 점점 심해져 가지고요, 말하자면 가정폭력이 점점 심해진 건데, 그래서 나중에는 널 내가 죽여버리고 만다라는 얘기를 그냥 입에 달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마리가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 동생을 오라 그런 다음에 동생은 어디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서 프랑스로 이렇게 튀었어요. 프랑스로 완전 도피를 해가지고 프랑스에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혼도 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사랑하는 마리가 다시 프랑스로 왔잖아요. 자기 남편 버리고. 그래서 신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구나. 루이 14세가 마리를 불러다가 얘기를 했답니다. 잘 왔어. 그러면서 이제 내 곁에 좀 있어줘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마리는 폐하, 이미 한참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마리라고 하는 여인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여인이죠.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나 그다음 당시의 어떤 풍습이나 이런 거로 볼 때에도 매우 독특한 여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리는 또 나름 글재주도 대단히 있어가지고 나중에 루이 14세와의 사랑 이야기 그런 거를 회고하면서 자신의 회고록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 전해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 그 뒤로 루이 14세의 여성 편력은 진짜 도를 넘을 정도로 그렇게 이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거죠. 루이 14세의 정부, 그래서 앙리에트 당글르테르인데, 당글르테르가 영국에서 온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촌동생이에요. 사촌동생인데 앙리에트가 영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루이 14세에게 동생이 있어요. 필립 오를레앙이라고 있어요. 이 동생이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고 영국 왕실하고 엮는 거죠. 그래갖고 사촌하고 자기 동생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게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어렸을 때 앙리에트하고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친척지간이다 보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봤는데 그때는 정말 빼빼마른 볼품없는 소녀였었거든. 그런데 자기 동생이랑 결혼을 하려고 딱 왔는데 너무 예뻐졌어. 여러분, 그래갖고 루이 14세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여러분,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근데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1661년에 결혼을 시켰는데, 아니, 동생하고 결혼시켰으면 이제 제수씨 아닙니까? 제수씨. 그런데 또 은밀히 궁정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몰래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못 말릴 만한 일이죠. 네.